안녕하십니까, 백패킹 튜너입니다. 초보들은 모르는 고수의 꿀팁, 이번이 6번째 시간입니다. 혹시 5편까지 못 보셨다면 홈으로 다시 가셔서 재생 목록을 누르십시오. 그럼 재생 목록에 보면 고수의 꿀팁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 안에 가시면 한 약 30여 가지의 영상이 있는데, 그걸 보시면 아마 백패킹 다니실 때 피가 되고 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편, 지금 이 시간은 등산화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등산화는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백패킹에 입문하시는 분들 중에 이 등산화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등산을 먼저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백패킹으로 넘어오신 분들인 경우에는 그래도 등산화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택하는데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건데요. 처음부터 백패킹으로 입문하시는 분들이 등산화 선택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그래서 등산화가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게 안전하고 어떤 게 편안한지, 그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신고 다니는 등산화 중에 몇 켤레 갖고 와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백패킹이나 등산을 굉장히 즐기는 편이죠. 그래서 가는 장소, 계절에 따라서 신발을 바꿔 신고는 다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시라는 건 아니고요. 목적에 따라서 등산화 분류를 하는 게 좋긴 좋아요. 여건이 되신다면. 그런데 여건이 안 되시고 나는 등산화를 딱 하나만 사야 된다, 딱 한 개만 산다, 그럴 때는 캠프라인 블랙스톰을 추천합니다. 이 제품은 창이 리치 창이에요. 리치 창이지만 510 등산화처럼 바닥이 얇거나 너무 말랑말랑거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거는 국산 등산화고요. 그리고 이런 바위라든가 일반 흑산, 전천후로 쓰실 수가 있어요. 일반 트레킹이라든가 아주 혹독한 산, 장거리, 일반 평지, 전천후로 다 쓰실 수가 있어요. 이 캠프라인 블랙스톰은. 그래서 반드시 하나만 사시겠다 그러면 캠프라인 블랙스톰 추천합니다. 그리고 중등산하기 때문에 발목까지 보호를 해줘요. 그리고 여건이 만약에 되신다 그러면 2개 정도 블랙스톰, 그리고 하나 더 추천한다면 잠발란입니다. 잠발란은 지금 이게 다 잠발란이에요. 근데 잠발란 등산화들은 창이 거의 똑같습니다. 이렇게 비브람 창이 다 들어가 있어요. 비브람 창은 굉장히 딱딱한 게 특징인데요. 그렇지만 이 제품의 단점은 이런 바위에선 접지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바위에 물기가 살짝 있다 그러면 그냥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바위산은 절대로 잠발란 등산화를 신고 가서는 안 됩니다. 바위산은 최고입니다. 캠프라인 최고입니다. 바위산은 접지 끝내줍니다. 거의 리치화 정도 급으로 미끄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천후로 쓰실 땐 이걸 쓰시고요. 그러면 잠발란 등산화는 언제 쓰느냐? 흑산입니다. 흑산이나 너덜지대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자잘한 바위들이 쫙 깔려있는 그런 데를 갈 때를, 그런 지대를 너덜지대라고 합니다. 그런 데 갈 때는 이런 부드러운 창보다 딱딱한 창이 좋습니다. 그리고 산을 장거리를 오래 걸을 때, 그럴 때는 바닥이 딱딱할수록 좋습니다. 우리가 여행 갈 때 운동화 신고 가죠. 운동화 신고 여행 갈 때 발바닥이 아프거나 발바닥이 뜨겁다는 느낌 받으셨을 거예요, 아마. 그거는 바닥 밑창이 부드럽거나 얇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닥을 두껍거나 혹은 딱딱한 거를 쓰시면 발바닥이 훨씬 덜 아픕니다. 그래서 잠발란 등산화가 비브람 창이 적용이 됐고, 그리고 발목 보호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잠발란도 좀 종류가 많이 있는데 무조건 잠발란을 사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10년을 쓴 거예요. 10년을 썼는데도 아직도 밑창이 깨끗합니다. 근데 잠발란에 웬 검정색이 있을까? 저는 질려서 염색을 했습니다. 염색을 검정색으로 한 거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전투하러 갑니다. 전투화. 백패킹 갈 때 전투합니다. 굉장히 센데 뭐 개척 갈 때 이럴 때 막 씻는 거 그런 걸로 굉장히 좋고요. 얘는 얘보다 좀 딱딱해요. 이게 약간 부드럽고 덜 부드럽고 얘는 딱딱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센데 3시간 이상의 거리를 갈 때 얘를 씁니다. 그리고 이거는 평지 트레킹 할 때 갑니다. 여행 갈 때도 많이 쓰고요. 얘는 백패킹 갈 때 산에 올라갈 때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발목 엄청 아파요. 이 부분이 여기가 딱딱하기 때문에 꽉 조여서 가면 발목이 너무 아파요. 발목이 부자연스러워지기 때문에 발목이 아픈 거고요. 백패킹 가실 땐 같은 잠발란을 사더라도 이 부분이 부드러운 거 이걸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잠발란 어떤 모델이 있나요? 잠발란 등산화가 대략 한 30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가격 대비 정말 우수한 거는 뉴맵핀입니다. 뉴맵핀 잠발란 뉴맵핀 그게 한 25만원 정도 해요. 그래서 여건이 되시면 캠프라인 블랙스톰 그리고 잠발란 뉴맵핀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일반 산행 뭐 예를 들어서 그 산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아 여기가 바위가 많은 산인지 흑산인지 정보가 없다 그러면 무조건 캠프라인을 신고 가십시오. 그런데 여기는 바위가 없다 확실히 바위가 있는 구간이 아니다 아니면 등산로로만 간다 그럼 등산로가 없는데 그냥 흑산이다 그러면 무조건 잠발란을 신고 가십시오. 피로감이 비교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 길을 똑같이 리치창과 비브람창과 두 개를 대놓고 걸으면 얘는 3시간 걸어서 피로감이 올 거 얘는 1시간 반 만에 피로감이 올 수가 있어요. 그만큼 바닥은 딱딱할수록 피로감이 덜 와요. 단 경사각이냐 평지냐에 따라서 또 이 발목 부분이 부드러우냐 딱딱하느냐 그거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천으로 쓸 수 있는 건 캠프라인 블랙스톰 중등산화입니다. 캠프라인입니다. 국민 등산화죠. 이 제품 자체가 리지창이에요. 그래서 접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바위라든가 흑산은 물론이고 전천으로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반드시 하나 꼭 있어야 되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올려보겠습니다. 붙어있죠? 같은 자리에 놔볼게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제가 1000m 이하짜리 다닐 때 자주 신는 건데요. 얘도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은 자리에 놔볼게요. 역시 흐르죠. 그리고 잠발란 중에 평지 얘는 이제 평지용이에요. 뭐 섬 백패킹 간다든가 해외 여행 갈 때나 장시간 평지를 걸을 때 많이 신어요. 역시 이것도 접지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런 바위에서는요. 거기에 여기 만약에 물기가 좀 있다고 치면은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암릉 지역을 갈 때는 이 잠발란을 특히 비브람창을 절대 신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얘는 리치창이니까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캠프라인이죠. 그래서 국민 등산화라고 하는 게 이 캠프라인 모델입니다. 캠프라인 이거는 블랙스톰인데 이 제품이 10만원 한 초반 정도 할 거예요. 그리고 리치창이 적용이 돼서 어디 가면 좋으냐, 북한산 갈 때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전천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암릉 지역이라든가 흑산이라든가 이런 데 갈 때 굉장히 좋아요. 그렇지만 얘도 바닥이 물렁물렁 하다 보니까 무거운 박배낭을 메고 1시간 이상을 걸으면 역시 발바닥이 아픕니다. 그래서 백패킹용 등산화로는 조금 그러니까 쓸만은 하지만 백패킹 전용으로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백패킹은 배낭이 무겁잖아요. 무겁기 때문에 발목을 보호해 주는 게 좋아요. 만약에 접질리더라도 무게가 있어서 더 크게 다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등산화를 반드시 신으셔야 돼요. 뱀에 혹시 물리더라도 등산화를 무는 경우가 있겠죠. 실제로 저도 뱀을 밟아가지고 물린 적이 있었는데 여기를 문 게 아니라 등산화를 물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산에 다니실 때 웬만하면 이렇게 중등산화를 추천합니다.
복숭아뼈 위로 올라오는 게 좋아요. 그리고 발목을 접지를 일도 많이 없고요. 너덜지대. 너덜지대라는 건 지금 화면처럼 이렇게 돌이 많은 이런 것을 너덜이라고 합니다. 이런 데는 사실 많이 미끄럽기 때문에 이렇게 딱딱한 등산화가 좋아요. 그리고 이런 데서는 캠프라인 같은 경우는 바닥이 말랑말랑해요.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이런 너덜지대를 장시간 걸으면 발이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런 너덜지대는 잠발란 리치창이 아닌 비브라움 창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때도 딱 쳐서 올라가면 이렇게 힘있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닥이 안 딱딱하고 만약에 말랑말랑하다 그럼 만약에 맨발로 올라갔을 때 엄청 힘들겠죠. 그만큼 더 딱딱해지면 발이 더 보호가 되고 안전하게 되니까 이런 너덜지대는 이렇게 비브라움 창이 들어간 잠발란 등산화를 추천합니다. 혹시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등산화를 신으면 여기 뒤꿈치가 아픈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족형이 안 맞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앞이 뭐 왔다 갔다 한다든가 이게 등산화가 얘 발을 꽉 잡고 있지 않으면 물집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 뒤꿈치가 아프신 분들은 아주 간단하게 뒤꿈치 안 아프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깔창이에요. 깔창. 안에 보면 이 깔창이 들어가 있어요. 잠발라는 깔창도 딱딱합니다. 여기 제품들은 굉장히 딱딱해요. 깔창을 하나 더 깔으세요. 깔창만 따로 팔아요. 잠발란용으로 잠발란께 깔창만 따로 팝니다. 이게 한 15,000원 정도 하거든요. 만약에 뒤에 물집이 잡히고 약간 좀 등산화가 노는 것 같은 느낌이 있으시면 이 깔창을 하나 더 깔으세요. 그러면 뒤에 물집 절대 잡히지 않고 꽉 물어줍니다. 그리고 끈을 매실 때도 보통은 여기서 여기서 당겨서 매는데 여기서부터 꽉 당겨서 매세요. 이렇게 여기를 꽉 잡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발이 편안합니다. 그리고 하산할 때도 여기를 꽉 안 해주면 엄지발가락 여기 닿아요. 되게 불편하게 되니까 반드시 앞쪽부터 꽉 당겨 주시고 뒤에 이쪽 부분을 꽉 물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앞부분을 발과 등산화가 완전히 밀착돼 가지고 발이 안 움직이게끔 하셔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듭법을 좀 볼까요? 자, 보통은 이렇게들 많이 묶으시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다니시다가 풀린 적 많이 있으시죠? 아주 간단하게 안 풀리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 묶고 한번 묶었죠? 그리고서 똑같이 리본 매듭을 합니다. 리본 매듭을 똑같이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그냥 뽑아 버리세요. 이렇게 리본 매듭에서 뽑은 다음에 다시 한 바퀴 감으세요. 안으로. 그리고 조여주면 됩니다. 조일 때 바짝 당기면서 한쪽을 여길 잡고 당겨주고 여길 잡고 당겨줍니다.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따로따로 묶여 있게 되는 거죠. 하나 풀면 반대쪽이 또 묶여 있어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됩니다. 두 번이 묶여져 있는, 얘 따로 묶여져 있는 거죠. 그렇지만 당기면 편하게 풀 수 있죠. 다시 해보겠습니다. 보통 리본 매듭 하듯이, 자, 원래는 여기서 끝나죠. 딱 조이는 게 아니라 꺼내세요. 한번 꺼내서 다시 또 안으로 통과져서 리본 매듭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끝을 잡고 한번 당겨주고 이 끝을 한번 주고 당겨주고 절대 걸을 때 풀리지가 않습니다. 이 방법으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리본 매듭을 했을 때 이 리본이 이렇게 길게 나와서 끝을 댔을 때 골이 여기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절대 넘어가서는 안 돼요. 이게 넘어가면 걷다가 여기 걸립니다. 이렇게 걸려서 넘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절대 리본 매듭이 밖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절대로요. 보이십니까? 실제로 제가 이렇게 걸려서 넘어지면서 이게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같이 다니시는 분 중에도 이렇게 해서 넘어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정말 위험해요. 만약에 낭떠러지라든가 그런 데서 걸려서 넘어졌으면 진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끝으로 안 넘어가게, 예, 이렇게 리본 매듭하는 요 정도로 끝내셔야 돼요. 그럼 이게 너무 많이 남잖아요. 남으면 어떡하느냐, 그냥 해주고 여기 한 번 더 감으세요. 여기 이렇게 X자를 한 번 더 감으세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리본 매듭 자체를 아예 안 해요. 그냥 잘도 풀리고 하니까 아예 이렇게 해놓고 그냥 이렇게 묶어버립니다. 저는 아예 속 시원하게 이렇게 다녀요. 이렇게 매기 싫다 그러면 한 번 묶으시고요, 아래쪽에 한 번 더 걸어주시고, 그리고 리본 매듭을 해주셔도 됩니다. 리본 매듭 할 때 말씀드렸죠? 통과시켜주고 한 번 더 집어넣고 조입니다. 그리고 한쪽 당기고 한쪽 당기고. 그러면 이 리본이 작아졌잖아요. 그러면 걸어가다가 반대편이 고리에 걸려서 넘어질 일이 없겠죠. 그렇게 해서 항상 등산화 끈을 매실 때는 이 리본 매듭이 바깥으로 안 나오게, 그리고 작게, 끈이 길다 싶으면 X자로 한 번 더 묶어주시면 돼요. 네, 잘 보셨습니까? 등산화는 본인의 피로도 그리고 안전을 생각해서라도 그 지형에 맞는 등산화를 꼭 신어 주셔야 돼요. 근데 여건이 보통은 안 되니까 적어도 등산화는 일반 뭐 천등산화, 그리고 발목 아래에 있는 등산화, 그런 거 말고 반드시 중등산화를 신으십시오. 일반 워킹 산행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우리는 이제 박배낭을, 무거운 배낭을 메고 다니기 때문에 그 중량을 가장 아래서 받아주는 게 바로 등산화거든요. 그 등산화를 밑창이 물렁물렁할수록 되게 힘들어요. 자, 박배낭을 메고서 맨발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갈밭을. 그 다음에 고무신 신고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은 상황에. 그리고 운동화 신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등산화 신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피로도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맨발과 등산화의 차이는 굉장히 크죠. 고무신과 등산화의 차이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이 등산화에도 분명히 피로감을 덜 받느냐, 더 받느냐, 그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존재하는 게 밑창이 딱딱하냐, 부드럽냐, 또 감싸고 있는 가죽이 딱딱하냐, 부드럽냐, 그리고 끈이 신축성이 있냐, 없냐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차이에 의해서 내가 무거운 박배낭을 가고 산을 올라갔을 때 피로감을 100% 느끼는 것보다 50%를 줄여줄 수 있는, 그게 바로 등산화의 차이입니다. 백패킹 갈 때 가장 적합하고 이상적인 등산화는 잠발란 뉴 맥핀입니다. 추천합니다. 25만원으로 가장 저렴할 겁니다, 아마. 그리고 전천으로 쓸 수 있는 거, 그건 캠프라인 블랙스톰입니다. 모두 발목까지 오는 중등산화입니다.